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마늘을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마늘을 먹으면 암을 예방한다던데, 다진 마늘이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을 정도인데 깜짝 놀라셨죠? 마늘은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일해백리라고 불리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4가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마늘은 약해진 내 몸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죠. 이 효능은 모두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 덕분인데요. 알싸한 맛이 특징인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고 살균력 또한 아주 강력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 제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마늘 장아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드시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이 음식은 일상적인 반찬으로서 쉽게 즐겨 먹을 수 있는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왜 마늘 장아찌가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때문입니다. 마늘은 항산화, 항염,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로서 이렇게 효능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음식은 그리 흔하지 않죠. 마늘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지만 설탕과 함께 섭취한다면 그 효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오히려 마늘을 먹었다는 생각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설탕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건데요. 이는 우리 몸의 저항력을 가장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설탕은 지방간을 만들고 비만하게 만들어 몸의 혈액을 끈적끈적한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건데요. 이런 효과들이 누적되어 결국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늘을 먹을 때 설탕을 함께 넣어 드신다면 최악의 궁합이라는 거죠. 설탕 섭취는 반드시 줄여야 하며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마늘을 설탕과 함께 드시지 말고 대신 건강한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꿀입니다. 꿀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10배에서 20배가 더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피로회복제인 아로나민의 주요 성분으로서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꿀과 마늘은 각각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면역력 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감기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마늘은 소화를 돕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꿀은 소화기에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또한 있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꿀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피로 회복부터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에 큰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꿀 마늘을 드시면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꿀 마늘이 좋은 건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편하다는 거죠.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깨끗이 씻은 깐 마늘을 찜기에 넣고 10분간 쪄줍니다. 마늘을 쪄주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꺼내 키친타올 위에 올려 한김시킨 후 수분을 제거해주고 완전히 건조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어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 마늘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마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6알에서 9알 정도씩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튀김 마늘입니다. 마늘은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능은 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튀기는 경우 고온에 마늘의 영양소가 파괴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튀김을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수수유나 식용유를 사용하는데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몸속에서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을 깨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은 동맥경화,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며 심할 경우 암이나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특히나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되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낮추는 역할을 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마늘을 튀기는 것은 그 자체의 건강 효능을 크게 감소시켜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생성하므로 튀기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특히 마늘을 삶거나 볶아서 섭취하면 마늘의 영양소를 더욱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늘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절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익혀서 먹기입니다. 마늘에는 항암 효능을 지닌 성분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S알릴스테인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고유의 특성으로 마늘을 익힐수록 그 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연구팀은 이 성분의 함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마늘을 다양한 방법으로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S알릴스테인의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끓는 물에 60분간 삶은 마늘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생마늘에 비해 4배가량 많은 양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30분간 삶은 마늘 그리고 15분간 삶은 마늘 순으로 함량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조리 방법이 이 성분의 함량을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늘을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경우에는 함량이 줄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요. 특히 2분간 데친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마늘을 익히는 방법에 따라 그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이나 반찬 등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마늘을 넣어 조리하면 S알릴스테인의 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늘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항암 효능을 최대한으로 흡수하여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궁합 세 번째, 마늘빵입니다. 요즘에는 마늘 소스를 바른 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마늘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탄수화물이 가득한 빵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92%로 당지수가 매우 높은데요. 이렇게 높은 당지수는 혈당이 금방 상승하게 되고 이 상승한 혈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쉽게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높은 당지수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간에 피해를 줘서 지방간을 유발하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밀가루의 중독입니다.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 장내 세균에 의해 변형되면 예소루핀이라는 중독성이 강한 성분이 만들어지고요. 이 성분은 밀가루의 중독을 유발하고 과다 섭취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 몸속에서 항암과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더라도 이러한 탄수화물이 가득한 빵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 효과는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늘빵을 섭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마늘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건강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은 마늘의 강력한 건강 효능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음료입니다.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며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알리신이 마늘즙에는 농축되어 있어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이러한 효과는 마늘즙을 통해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로 인해 마늘즙을 섭취하면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몇몇 연구에서는 마늘 섭취가 위장과 대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마늘즙은 이러한 성분을 농축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암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마늘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적절한 양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최악의 궁합 네 번째, 상한 마늘입니다. 마늘을 보관하다 보면 가끔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 있으시죠? 이때 몇몇 분들은 마늘의 곰팡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늘에 생긴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플라톡신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에 해로운 물질 1군에 속하는 매우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 독성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을 유발하며 신체에 퍼져 각종 암을 유발하는데요. 더욱이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은 부분만 도려내도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마늘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리 아깝다고 생각되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마늘을 구매할 때 고민되는 것이 있죠. 바로 보관 방법인데요. 사용할 만큼만 구매해서 쓰면 좋지만 꼭 조금씩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보관하면 끝까지 무르지 않고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 햇빛에 말리거나 키친타올로 닦아줍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다면 밀폐용기에 키친타올을 깔고 마늘을 그 위에 올려 냉장 보관하시면 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